안녕하십니까. 고덕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바람은 조금 불긴 하지만 햇살이 참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후끈후끈합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HBM4가 빨라지는 것, 개발이 더 빨라지는 것, 어쩌면 HBM4를 거의 준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SK 하이닉스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 요구보다 빠르다. 누가 그랬어요?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세스가 최대 IT 박람회인데 이번에는 뭐 피지컬 AI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걸 가진 로봇,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가운데는 AI 반도체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이제 그 젠슨 황을 만났어요. 최태원 회장이. 그러고 이 얘기를 했어요. SK 하이닉스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 요구보다 빨라지고 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GPU 개발은 저 앞서가고 이 HBM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따라가는 속도가 느렸거든요. 근데 이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이런 소리를 했던 거는 사실은 젠슨 황 CEO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SK 하이닉스가 세스 2025에다 16단 HBM3E를 실물을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HBM4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온 거 아닌가,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HBM의 구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HBM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가 그 과정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요, 여기.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그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 버퍼 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가 HBM이죠. HBM을 이렇게 이거는 4단이죠. 4층이죠. 8층, 그 다음에 16, 뭐 그냥 20층 이렇게 해가고 요 까맣게 보이는 거는 TSV죠. 그러니까 위에 층하고 밑에 층하고 연결을 해야죠. 그래야 데이터가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삼성전자는 여기다 얇은 필름을 넣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여기는 끈끈한 액체를 집어넣어서 굳혀버리는 거죠. 요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코어 다이라고 그래서 D램 낱장이에요, 낱장. 원래 D램이 약간의 두께가 있어요. 한 0.5mm 정도 되는데 그걸 제가 밑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에서 이 그라인딩 기술이 아주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든가 이게 로직 다이 이거는 이제 HBM4에 갔을 때는 파운드리로 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CPU하고 GPU가 붙는 거죠. 요런 이제 HBM4는 구조가 다릅니다. 여기 이제 그 시스템 로직이 GPU, CPU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바로 붙어버립니다. 직렬이 돼버린, 지금 병렬이지만 직렬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HBM4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저도 이제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 HBM 양산에는 적어도 5개월이 필요하답니다. 웨이퍼를 제조하고 검증하고 적층, 스택이라고 그러죠. KGSD, 이거는 이제 검증하는 거예요. 요 D 말이라고 했죠. Non-cut step die. 그러니까, 이 칩을 적층하고 적층된 칩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양품으로 검증된 제품. 그러니까 완성된 HBM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검증을 하고, 요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SK 내부에서 진행되는 제조 과정을 거친 다음에, TSMC를 통해서 시스템 인 패키징 SIP 형태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검증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제품의 동작을 확인하는 고객사의 평가를 넘어서 양산이 허가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는 SK 하이닉스, 여기는 뭐 여기하고 요 사이는 SK 하이닉스 거의 이제 TSMC,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의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증 도중에 불량이 발생하거나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웨이퍼 제조 단계부터 일정이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인 패키지라는 것은 시스템의 전체나 일부의 직접 회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기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을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디스코에 나온 겁니다.
요게 이제 완성된 D램 그 웨이퍼 원판이죠. 그걸 지금 자르는 거죠. 잘라서 커팅하는 거죠. 커팅을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다 잘라버리죠. 이 자른 것을 이제 랩핑으로 씌워가지고 여기를 칼아니까 이게 연마하는 겁니다. 그라인딩은 요거 돌아가죠. 이게 백 그라인딩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 두께가 점점점 얇아지죠. 그 얇게 해가지고 이거를 뭐 4단, 8단, 16단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하여튼 그라인더 기술은 일본의 디스코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나 저 이제 그 장비를 쓰고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이 HBM 만드는 거를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율과 품질을 찾기 위해서 고유한 최적의 검증 방법으로 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K 뭐 S, G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해야죠. 수율 얘기하죠. 그래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검증 단계를 늘리면 당연히 수율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검증 수율을 찾아내서 고객이 만족하는 품질 수준을 지키면서 수율을 보장하는 것, 이 절차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첨단 D램의 패키징 부분의 기술력과 양산 과정에서 쌓은 경험, 노하우, 이것이 결국 수율과 품질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는 노하우죠. 이게 전체가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3, 8단 HBM3E, 12단 HBM3E에서 엄청난 노하우를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SK 엔비디아의 그 B100이라든가 이제 향후 B200, GB200 이런 데 들어가는 지금 뭐 8단 HBM3E는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이제 납품을 하지만 12단 HBM3는 지금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개발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개발 이익이 그만큼 보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단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런 일들이 쌓여진 거죠. 적층된 D램 칩이 TSMC로 넘어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후반부에 문제가 발생을 방지해서 전체 개발 일정을 단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HBM이 적층이 다 끝나면 TSMC하고 이제 협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HBM4부터 TSMC하고 협력하는데 이게 베이스 다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베이스 다이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파운드리 라인이 없어서 베이스 다이는 TSMC 3나노 첨단 공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에도 자꾸 얘기를 했지만은 삼성이 HBM에서 엔비디아의 퀄이 자꾸 늦어지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삼성이 잘 못 만들었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퀄 테스트를 엔비디아만 통과해서는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TSMC가 최종적으로 이제 패키징을 하니까 엔비디아의 퀄도 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TSMC의 또 허들을 또 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문필 SK 하이닉스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TSMC와 한 팀으로 작업을 하면서 품질과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협력하고, 근데 삼성전자같이는 작년 여름께 이렇게 얘기했죠. HBM4에서 베이스 다이를 삼성 파운드리만을 고집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TSMC하고도 협력할 수 있다. 그런데 TSMC의 모리스 창은 삼성하고는 안 한다. 딱 이렇게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고객사와도 이 과정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HBM3, 이 8단, 12단이나 이런 걸 TSMC하고도 협력하고, 특히나 HBM4에서는 TSMC하고 한 팀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베이스 다이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이 뭔가, 그 다음에 이걸 자꾸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불량이 발생하면 SK 하이닉스의 IP의 문제인지 아니면 커스텀 IP 문제, 커스텀이면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니까 맞춤형이니까 엔비디아 요구사항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블랙웨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대량 생산이 들어갔다고 말은 하지만 뭐가 조금이 문제가 있을까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는 커스텀 IP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개발 속도를, 개발 기간을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세스 2025에 출품된 실물 16단입니다. 12단은 이게 노란색으로 딱 했는데 이번에는 16단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딱 했네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요게 그 HBM 16단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말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은 HBM 개발이 엔비디아 요구보다 더 빠르다. 그 작년에 이제 그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세스 2025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방금 전에 이렇게 했죠. 방금 전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만났다. SK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를 조금 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이거는 제가 쓴 멘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HBM4 개발에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저한테는 들려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9개월 만에 사실은 젠슨 황하고 최태원 회장하고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9개월 동안에 SK 하이닉스가 HBM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지 서로 이제 그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GPU의 개발 속도는 좀 주춤했는데 SK 하이닉스의 이 HBM 개발 속도는 확 빨라져 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구한 최신 HBM 개발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이처럼 속도가 빠른 제품은 다름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올 하반기 양산 예정인 HBM4로 보인다. 이건 당연하게요. 지금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HBM3 이 12단을 만들려고 하는 게 16단도 제가 보기에는 HBM4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거든요. 하여튼 전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HBM3 이 12단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뛰어넘어서 HBM4로 가는 거 아니라 16단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신문에 보면은 12단부터 HBM4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SK 하이닉스에서 벌써 16단 HBM3E를 만들었는데 왜 HBM4에서 12단을 가겠냐고요. SK 하이닉스가 지난번에도 말하기를 16단 HBM3E가 그 수율이 이 HBM3E보다 거의 98% 거의 똑같고 성능도 이제 48기가로 좋다는 게 했는데 굳이 12단 HBM4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엔비디아에서 또 요구를 하겠죠. 16단 HBM3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는데 왜 12단 HBM4냐? 16단 HBM4부터 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BM4 개발 시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직전 세대의 제품인 HBM3E와 마찬가지로 HBM4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다. 제가 오전에도 어떤 그 증권사의 그 리서치 센터장이 유튜브 영상을 봤거든요. 확실히 지금 객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HBM4 개발에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최태원 회장의 지난번 지나갔던 얘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작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젠슨 황 CEO로부터 HBM4 출시를 6개월 당겨달라. 그러면 결국은 올해 3분기부터 이 HBM4를 이걸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HBM4는 사실은 내년에 나올 루빈에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루빈 출시가 땡겨진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엔비디아가 루빈 출시에 맞춰서 GPU 개발을 그만큼 땡겼을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젠슨 황 CEO가 HBM4 공급 일정을 6개월 당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엔비디아 요청에 따라서 HBM4 공급을 6개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한테 최태원 회장이 물어봤죠. 했더니 한번 해보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작년 11월 초란 말이에요. 그러고 불과 12월, 1월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3 이 16단을 가지고 HBM4로 딱 가리하는데, 이렇게 갈아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원래는 루빈은 26년에 나오기로 했던 거거든요, 루빈이. 근데 이게 젠슨 황이 벌써 6개월, 여기 루빈인데, 루빈이 6개월 당겨달라 그러니까 요게 25년도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하반기에 나오는 거니까 SK나 그 다음에 삼성이나 지금 HBM4 개발에 굉장히 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 HBM4 개발에 대만에 TSMC 3나노가 들어가고, 루빈에는 HBM이 4개가 들어가고, 울트라에는 12개가 들어가고,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HBM3E 16단은 어디에 쓸까? 16단은. 여기는 이제 아마 그레이스 블랙이라든가 아니면 블랙웰 울트라든가 이런 데 쓰겠죠. 그래서 요 블랙웰 울트라 여기 있죠? 여기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GB200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레이스 블랙. 이런 데도 아마 요 16단을 쓸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테스트 성격이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서로 협력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차세대 가속기인 루빈 출시를 올해 3분기에 6개월 앞당긴 걸 같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HBM4 개발 양산이 빠를수록 유리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삼성은 시간을 필요로 한데 지금 시장은 삼성을 기다려주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루빈은 HBM4가 8개 탑재되고 루빈 울트라는 12개가 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그만큼 좋아지고 물량 선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 직전 세대 HBM3E처럼 HBM 공급도 선점할 수가 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의 삼각 동맹이 너무 공고하게 잘 돼 있다는 것, 협업이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것. 지금은 어느 한 회사가 독점해서 전에는 삼성전자의 일괄생산 턴키가 엄청난 무기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겐 그레이스 블랙 GB200입니다. 여기에도 아마 GB200에도 어쩌면 SK 하이닉스의 HBM3E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여기 한번 보면 SK 하이닉스의 이제 박문필 부사장이 지금 얘기하기를 이제 이거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HBM 양산을 위한 주요 도전 과제로 품질과 수율과 개발 시간입니다. 다 여기가 이게 생산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결국은 영업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거죠. HBM을 만들려면 높은 제조 기술, 그 다음에 불량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에 만일 이제 HBM을 적층을 해가지고 이게 만일 패키징 단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불량이 발생하면은 패키징 되는 AI 반도체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문필 이 부사장이 말하기를 HBM 하나에서 불량이 발견되면 7만 달러짜리 약 1억 원짜리 AI 가속기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12단, 16단, 20단, 나중에 향후 20단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패키징한 HBM이 TSMC로 넘어가서 패키징 될 때까지 다른 분량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이 매우 높다는 거죠. 만일 여기에서 불량이 나면은 그 리스크는 공급사가 다 안겠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던 그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이스 다이에서부터 여기죠. 이 밑에 거는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예, 우리하고 관심이 없는 거죠. 여기죠. 그리고 지금 로직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여기에 붙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이제,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 버퍼 다이가 여기에 붙는 거죠. 이걸 위해서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엄청난 기술진들이 노력을 하고 있겠죠. 자, 웨이퍼 한 장의 수위를 80%, 웨이퍼 한 장에 그러니까 디램 만드는 거는 여기서는 수율이 80%는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디램도 90%가 넘으니까 일단 80%로 잡으면 적층 후에 검증할 때 80%, 적층이 잘 됐다는 얘기죠. KGSD, Non-Good Stack Die. 그러니까 검증을 통해서 완전히 양품이란 얘기죠. 그 수율이 98%라고 가정하면 16단 HBM 를 제작하면 총 수율이 46% 떨어진다는 게 이 박문필 SK 부사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3E에 대한 아마 수율이 70%에서 80% 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엄청나게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종 수율이 지난번에도 코엑스에서 얘기하기를 16단 HBM3
16단 HBM3E가 12단 수율에 거의 98% 거의 맞먹는다는 얘기거든. 적어도 SK 하이닉스는 8단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 근접을 했고 16단 같은 경우도 아마 70%를 넘어서서 80% 고지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생산 과정이 복잡한 만큼 수익성이 보장되는 수율도 얻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고객 맞춤형 특성이 더해지는 차세대 HBM4부터는 SK 하이닉스하고 TSMC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불투명한 것들이 많아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D램 다이가 지금 확정이 안 된 거죠. 원시 D램을 평택 캠퍼스 P4 이제 페이지 1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일부 생산이 된다는 얘기도 제가 조금씩 들었거든요. 이게 대량 생산이 돼야죠. 대량 생산이 되면서 또 품질이 나와줘야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뭐 드림빅이라든가 다른 데하고 지금 HBM4 개발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칫 적기에 HBM4를 생산하지 못하면 HBM 경쟁에서 밀리죠. 크게 밀리죠. 그리고 양산을 앞당기면서 결국 수율, 공정 안전성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아무리 HBM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퀄 통과해서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이 TSMC가 패키징 하는 그 단계에서 만일 또 거기서 불량이 발생해 버린다면은 이 회사의 그 영업 이익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 깎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공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최태원 회장이 세스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끝나갈 때가 됐죠.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은 일단 접어두고 우리의 관심은 이 HBM 이쪽에 반도체니까 SK 하이닉스가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하루속히 역전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삼성전자와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휴일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